네, 다음은 모닝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40만 명분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기서 3,500억 원이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가 모든 대상자에게 투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만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머크사와 20만 명 분량 그리고 화이자와는 7만 명 분량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13만 명 분량도 이달 중에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빠르면 알약 치료제는 내년 2월 정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미국 상무부가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출 기한이 오늘 오후 2시까지입니다. 대만 TSMC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스무 개의 기업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객사와의 계약서상 기밀 유지 협약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객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특정 반도체 매출과 또 공급 목표 공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흘간 미국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정책 대응에 변화가 없다면은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분석 대상인 38개국 중에서 캐나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꼴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OECD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CJ 뉴스 보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장에 이번에 진출을 합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데요. 바타비아 지분 76%를 이번에 2,677억 원에 인수한다고 어제 장 마치고 밝혔습니다. 바타비아는 얀센 백신의 연구 개발과 생산을 맡았던 경영진이 2010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팬데믹 이후에 유전자 치료제와 백신 제조 산업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CJ 측에서는 신속한 설비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고요. 양사는 연내에 인수 절차를 모두 다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가져다 쓸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은 전기버스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에디슨 측은 밝혔고요. 기존 제품 대비 용량이 20%가량 높고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슨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공급받는 배터리 셀은 직행 좌석 전기버스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후 대형 저상 전기버스와 1톤 전기 트럭 외에도 다양한 차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에디슨 측은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나와가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을 내놨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정을 했고요. 필요한 사전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수 기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G그룹도 이번에 다나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만 매각 측과 인수 후보들 간의 기업 가치를 두고 1,000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